Hi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Phonological Studies. Today we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lling and pronunciation. 오늘 이야기는 철자와 발음의 관계입니다. 영어가 표음 문자인 것은 맞지만 철자와 발음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맞는 경우가 드물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철자와 발음이 차이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것을 극복하여 발음과 철자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인 철자 변화, 발음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철자를 통해 영어의 발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파닉스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여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영어가 표음 문자인지, 그렇다면 왜 발음을 배우는데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의 철자가 발음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로 약 75% 정도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샘슨이 철자와 발음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Once at remote time in the historical past, English had a phonemic orthography in which words were spelt as they were pronounced. 영어가 한때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표음 문자였다는 것이며 그 당시는 발음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phonemic 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라는 포네틱의 의미는 아닙니다. 철자에서 발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한때 표음 문자에 준했던 영어가 발음과 철자의 간극이 벌어졌는지 알아봅니다. 철자와 발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시간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살아있는 언어도 계속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이 발음입니다. 하지만 철자는 보수적이라서 잘 바뀌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발음만 변하고 철자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것이 발음과 철자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간뿐만 아니라 내부적,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외래어 철자와 외래어 발음이 들어오는데 이 외래어 철자가 영어의 음가와 달라서 발음과 철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어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원천적인 내재적 불균형, internal asymmetry가 있습니다. 영어의 모음은 12개 더하기 3개의 완전 이중 모음 15개인데 영어에서 모음을 표기하는 철자는 A, E, I, O, U 5개뿐이니 처음부터 발음과 철자를 1대1로 매칭시키기는 불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변했다. 즉, historical changes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어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합니다.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변화로는 그림의 법칙으로 알려진 변화입니다. 인도 유로피안의 원형 언어에서 독일어로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음가입니다. 영어는 독일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PH로 철자를 썼던 것은 본디 P와 같은 발음을 가지는데 그것이 독일에 와서 F로 변합니다. 영어의 patriarch와 father를 비교해 보시면 둘 다 빠뜨리 father, 아버지란 말인데 여기에서 P는 F가 되고 T는 Sir가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fraternal brother를 보면 F는 B가 되죠. 그래서 P는 F가 되고 F는 B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약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가 처음에는 P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F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철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두 단어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바뀌어도 오늘날 그대로 PH, TH라는 철자를 고수하는 단어가 있어서 graph, physics, philosophy에서 F 발음이 나지만 PH로 또 Thames, Thomas처럼 T 발음이 나지만
TH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독일어에서 고대 영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복잡한 어두 자음을 단순화시켰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독일어의 어린아이를 뜻하는 크나바는 KN을 다 발음합니다. 하지만 고대 영어의 경우 K의 발음이 N 앞에서 사라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참으로 특이한 형태인 no, no 같은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address, allow처럼 A 뒤에 있는 자음이 그 어간의 첫 소리와 동일한데 이것이 acknowledge가 아니라 acknowledge라는 사실은 과거에 K가 발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KN이었는데 그것이 K가 사라지면서 N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틴계 말인 psychology, psy, psyche, pseudonym 뭐 이런 단어에서는 본디는 PS가 다 발음이 되는 철자였는데 영어에서는 PS가 S로 되는 어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면서 발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철자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에도 전달되면서 P 발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이 탈락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음이 길어지는 이중모음화가 되는 음탈락과 이중모음화 현상이 있습니다. 중세 영어에서 음가가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name이란 단어는 본디 오늘날의 독일어처럼 나 뭐 이렇게 이음절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가 탈락이 되고 묵음이 되고 이걸 silent e라고 하죠. 이 아가 길어져서 a가 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로 timer가 사라지면서 time이 되는 그런 예이죠. 사실상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A, 여기서는 I, 여기서는 O, 여기서는 E, 여기서는 U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중모음화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모음의 음가, 그것이 오늘날 철자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E라고 하고, 이것을 I라고 하고, 이것을 O라고 하고, 이것을 U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표기가 특이합니다만은 음울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트래거 스미스 방식을 사용했지만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러한 기호를 혼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 속에서 자음 발음이 사라지면서 그 앞에 모음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GH로 표기되는 독일어의 음가는 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발음은 니히트입니다만은 이것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길어져서 나이트가 됐고요. 리히트가 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사라지면서 그 앞에 모음이 길어지는 것을 보상적 장음화, compensatory lengthen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음화 현상이 묵음과 더불어 계속 나타나면서도 철자는 거의 변하지 않기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중모음화는 계속 발전해서 17세기경 모음의 음가를 크게 바꾸는 소위 대모음 변이 The Great Vowel Shift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논의를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Great Vowel Shift가 뭐냐? I, A, O 이렇게 철자 발음화되는 이중모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courage, analogical, page, gist, jam 이런 단어에서처럼 스펠링 E나 I 또는 Y 앞에서 그가 저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소개한 정도면 역사적인 변화를 감을 잡기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철자와 발음이 맞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외래어의 영향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오늘날 모두가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언어마다 그 알파벳의 음가가 다르죠. 철자는 같이 쓰는데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된 외래어 철자와
그 외래의 발음이 같이 들어오면 영어식의 발음과 다른 발음이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더치어에서는 GH로 g를 표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ghost, ghetto, ghost 이런 단어에서 GH가 문두에서 그 발음이 납니다. 영어 고유의 단어는 GH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문 중에서는 nightes처럼 GH가 묵음이 되거나 toughest처럼 F 발음이 됩니다. night, light에서 보듯이 철자 I 앞에서는 묵음이 되고 cough, laugh, tough와 같이 U 뒤에서는 F가 됩니다. 물론 though, though 같은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본디 영어의 철자였다면 앞서 설명한 light, night의 경우처럼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겠고 또 혹여 F 발음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외래어라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G 발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어의 유입입니다. 1066년 이후 약 300여 동안 영어는 불어권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중세 영어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프랑스어가 영어의 철자를 타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온 QU라는 철자가 도입이 돼서 quo로 발음되는 단어의 모든 철자를 바꿔놓았습니다. question, quick 이런 형태가 오늘날 볼 수 있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생각해보면 카타르 나라 이름, 칸타스,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사 이름입니다만은 이런 외래어를 제외하고 영어는 Q 뒤에 항상 U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불어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언어 폭력이 더욱더 거세지면서 WI처럼 프랑스어에 없는 단어를 WO로 강제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만이라는 단어가 위민이 되었습니다. 철자가 잘못됐네요. 이건 E가 되었죠. woman의 복수 위민이 되었습니다. WO로 써놓고 E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본디 이것이 wife, man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을 때 이 I가 여기에 있는 것과는 오늘 사뭇 다른 그런 발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디의 발음은 위민인데 WI를 WO로 바꾸어 버렸으니 이렇게 철자와 발음 사이에 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어는 프랑스어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프랑스에서는 U나 V로 끝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어에 U나 V로 끝나는 단어에 불필요한 E를 첨가시키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지배민족이었기에 피지배족인 영국의 언어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blue, love, have, move 이런 단어는 본디 E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E가 프랑스어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역사적인 변화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E가 묵음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모음이 길어지는 보상적 장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음절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영어의 내적인 변화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love는 본디는 V로 끝나는 단음절어였는데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E가 붙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E가 사라지고 앞에 모음이 길어진다는 일반화는 불어의 영향을 받아서 억지로 E가 끼어들어간 U나 V로 끝나는 단어에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용이 됐더라면 이 have를 우리는 have로 발음했겠죠. 세 번째로 영어의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철자의 수와 소리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철자와 발음 사이에 1대1의 대응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내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의 철자는 모두 합해서 26개, 그리고 영어의 기본음은 앞서 음성학에서 설명한 것처럼 36개, 모음 12개, 자음 24개입니다. 발음과 철자가 1대1의 대응 관계를 가지려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철자가 더 있어야 합니다. 모음은 원천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소의 수는 12개인데 철자는 5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1대1로 표기와 발음을 대응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장모음의 표기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영어에서 기껏 구하는 것이 모음을 2개 쓰는 정도. 예를 들어서 E를 표기하려면 EA, EO, EE, EI 이렇게 모음을 2개 쓰되 이 앞에 음가에 맞는, 즉 EA면 E로, EO면 E로 앞에 있는 음가를 읽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자음의 경우도 음소의 수는 24개인데 철자는 21개입니다. 이 21개 중에서도 C, X, Y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C는 경우에 따라서 S로, 경우에 따라서 K로 발음됩니다. 시네마, 패닉이라고 S와 K로 발음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사실 1대1 대응하는 철자가 이미 있으니 이것은 별로 발음과 철자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exam에서는 그즈로, x에서는 크스로, xylophon에서는 z로 이렇게 각각 발음이 나는 x라든지 serious처럼 e로 또는 defy에서는 i로 발음되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서 철자가 발음과 1대1로 매칭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내재적 불균형, internal asymmetry로 인해서 철자와 발음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영어는 역사적인 변화, 철자수 부족,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의 언어 간섭에 시달려 지금의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어는 이에 비해서 행복한 셈입니다. 우선 세종대왕의 탁월한 언어학적 지식이 바탕이 돼서 음성기관의 모양으로 자음을, 그리고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결합으로 모음을 만들어 독창적인 글을 가지게 되어 주변 국가보다 뛰어난 문자를 지녔으므로 주변 국가의 문자 체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문자 체계와 발음이 거의 1대1의 대응을 이루기에 우리로서는 영어의 철자에서 발음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말은 철자가 발음을 따라 변하면서 추리를 과거에는 남기, 나무, 그리고 오늘날에는 나무 이렇게 발빠른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우 안정적인 피음 문자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왜 국어처럼 철자를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카탄바는 2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영어가 너무 커졌다. 두 번째는 영어 사용자가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3억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제2외국어 공용어화자가 15억을 상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우며 전체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영어로 쓰인 책, 그 책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자 개혁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러한 기존의 기록물은 읽을 수 없는 화성 문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한글 문자를 해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기록을 후대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 내용을 현대 국어로 복원하여 전달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영어처럼 그렇게 많이 있다면 현대어로 옮기는 일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고어체를 현대어로 바꾸는 과정은 사람이 하기에는 고통스럽지만 AI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디 철자는 발음보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형태소에 하나의 표기형이 부여되는 것이 안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형태소와 철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소에 철자가 일정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철자와 발음이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기적이라 하는 것은 철자를 개혁하는 주도 세력이 이미 다 철자를 아는 사람, 즉 철자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자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세종대왕처럼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하는 안타깝게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면 모르되
발음과 철자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현재로서는 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하여 상향식의 철자 개혁이 일어나는 양상도 관찰이 됩니다. 저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상향식으로 나와서 점차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H 발음을 없애버리고 through라고 안 쓰고 through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특별히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대신에 오늘날의 영어처럼 PLOW, 플라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단어를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이트 라이트를 영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그대로 모방한 NITE, LITE 이렇게 바뀌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PH가 F 발음이 날 때 그냥 F로 쓰는 거죠. photo를 FOTO로, graph를 GRAF 이렇게 표기하는 변화가 언어 사용의 인구의 저변에서부터 일어나 점차 인기를 얻어가는 상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자에 맞게 발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어에서 철자 발음 현상, spelling pronunci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외래어 고유명사에서 나타납니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 본디 프랑스의 발음은 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철자 그대로 Paris라고 발음을 합니다. 모스코바를 마스코, 바르샤바를 워소, 에이티를 하이티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다 철자에 있는 그대로 발음하는 경향입니다. 미국인은 외래어 표기를 자국어 표기와 동일하게 보고 자국어의 발음을 붙이는 경향이 영국 영어보다 심합니다. 심지어 이런 철자 발음 현상으로 인해서 본디 영국 영어에서는 schedule이었는데 이것이 school과 비슷하다고 schedule로 바뀌어서 미국 사람들은 schedule이라 하죠. 또 vase가 미국 영어에서는 vase로 바뀌었습니다. 발음을 모르고 철자만 알았던 모양인가요? 1620년대에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스케줄도 없었고 바스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발음은 하지 않지만 철자상으로 존재하는 문두의 H가 실제로 영어에서 발음이 되면서 호텔, 휴지, 이런 스페인어입니다만 하이티 이런 발음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에서는 H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요즘에도 미국 사람 가운데 유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많고요. 요거는 특별히 이제 AT라는 발음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과 가까운 나라이고 관심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맞게 변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often 같은 단어가 often으로 발음되는 원래는 발음되지 않고 사라졌던 T를 다시 철자 영향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softener, 또 이건 forehead인데 forehead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미국 영어의 철자 읽기가 더 확대가 된다면 철자 발음의 간극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우리는 철자 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설명을 읽은 사람들은 어쩌면 어느 정도 반감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철자와 발음이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이해하면 약간의 지식으로 철자에서 발음을 복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자에서 발음을 유추해 보겠다는 노력이 파닉스라고 하는 학문 또는 기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파닉스는 철자 법칙을 확장하고 발음과 철자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문맹자에게 철자를 통한 발음 유추를 알려줄 수 있는 문맹 퇴치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닉스는 문맹 퇴치 운동, 리터러시 캠페인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파닉스가 영어의 발음을 배우는 기술인 양 과장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하지만 파닉스는 영어를 말로 할 수는 있지만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글자를 통해 자기가 아는 발음을 찾아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기법입니다.
즉 발음은 알지만 철자를 모르는 경우에 철자에서 발음을 유추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영어의 발음을 모르는 사람이 철자를 통해 발음을 배워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파닉스를 알면 철자만 보아도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면 청취력이 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언어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정도의 소개말과 함께 파닉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몸이 둘이면 첫 모음의 스펠링을 읽는다. 약 70%의 적중률. 그래서 이건 A, 요거는 E, 요거는 E, 요거는 E, 요거는 O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는 있죠. should, could, house, generous 이런 말은 또 맞지 않습니다. 강세하고의 영향도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E로 끝나면 발음하지 않고 그 앞에 모음은 스펠링을 읽는다. 그래서 이건 A가 되고 이건 I가 되고 이건 E가 되고 이건 O가 되고 이건 A가 되고 이건 I가 되는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지만 뭐 sesame 같은 sesame가 아닙니다. assume 이거 courage 이런 형태로 예외도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겹자음으로 써도 단자음을 읽는다. innate가 아니고 innate고요. community가 아니고 community, connect가 아니고 connect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죠. 이건 unnatural이 맞고요. non-native가 맞습니다. 또 suddenness도 좋은 예외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G 뒤에 E나 I의 철자가 있으면 저를 발음한다. 이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gist, jam, gesture, gypsy 뭐 이런 등등에서 나타나고요. 하지만 여기에 give, get과 같은 굉장히 두드러진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흔하게 인용되는 네 가지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전체의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닉스의 기법은 발음을 아는 사람이 발음과 철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수적으로 철자에서 어느 정도 발음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유추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과 만나면 그 단어를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파닉스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철자와 발음의 간극을 벌려놓은 역사적인 변화, 외래의 영향, 그리고 내재적인 불일치를 거꾸로 찾아가며 설명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B를 예로 들어봅니다. E로 끝나면 음가를 발음하지 않고 그 앞에 모음은 스펠링을 읽는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본디 이음절어였던 나머가 이것이 마지막 E가 묵음이 되면서 사일런트 E가 되면서 앞에 있는 것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철자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과 매우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E가 붙는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철자가 U나 V로 끝나는 단어 뒤에 E가 강제로 붙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는 거기에 대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 외래어의 영향을 식별해가며 영어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경우로 뒤에서 얘기한 구개음어 현상을 봅니다. g가 저가 되는 현상이죠. E나 I 또는 스펠링 Y 앞에서 구개음화돼서 그로 발음되지 않고 저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소위 핵심 언어라고 불리우는 매일매일 쓰는 단어, 게르만어에서 유래한 그 단어, 이러한 일상 언어는 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give, get 같은 경우는 여전히 G로 남아있게 되지만 나머지 경우는 뭐 gist, jam, gesture, gypsy, page, courage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ge 같은 단어를 잘 보면은 이거는 뒤에 스펠링은 있고 발음은 과거에는 됐던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발음이 됐으니까 E가 됐으니까 그가 저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지고 이것이 A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다 끝난 뒤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renege 같은 단어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고 그냥 g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파닉스는 잘 이용하면
철자와 발음을 일치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앞서 이야기한 언어 변화와 외래어의 도입으로 필연적인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발음을 모른다면 파닉스가 발음을 공부하는 비결이나 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발음은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것이지 눈으로 보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자세히 다룬다면 이것은 저의 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일이며 아마도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할 만큼 다양한 변화와 타협의 역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변하고 주변 언어의 영향으로 철자와 발음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시도는 없지는 않았지만 발음과 철자를 맞춰보려는 노력이 지난 10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언어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라는 점입니다. 발음이 실체라면 철자는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자는 The written language is an imperfect reflection of the spoken language. 구어의 불완전한 그림자, 불완전한 반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발음은 철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파닉스는 발음 학습의 보조는 될 수 있으나 발음을 배우는 근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Okay, this concludes the survey on the phonological studies. From next posting on, we'll delve into phonological changes observed in English. I hope to see you soon. Bye-bye.